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를 알기 위해서는 잠시 뒤로 돌려봐야 됩니다. 아, 여기 아니고요. 조금 더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 평소와 같은 일요일 가족끼리 모여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쇼핑을 보다 보니 49만 9천 원대? 아 그러면 지금 방송은 49만 9천 원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28만 9천 원이었습니다. 사실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냈었는데요. 1인당 28만 9천 원만 내면 갈 수 있다는 말에 해외여행에 대한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홈쇼핑에서 신청을 하고 조금 더 알아보니 사실은 28만 9천 원만 드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자유여행을 오게 된 건데요. 다른 가족들 보면 해외여행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저희 가족은 이번에 처음이어서 그 어느 때의 여행보다도 더 알차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아버지의 수영복을 사기 위해 여행의 절반이 되는 기간 동안 아버지를 위해 시간을 썼다는 게 아버지 스스로에겐 많이 불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국내 여행 때는 몰랐지만 해외여행을 나와보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저희 가족이 추구하는 여행 스타일이 각자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던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운 날씨, 여러 가지 환경들이 겹치고 겹쳐서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가 왔던 겁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점은 이 시간 가족끼리 모여서 서로에게 불편했던 점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행을 왔는지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낼 것인지 정말 진솔하고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더 열심히 여행하자며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행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아니, 안녕히 계세요. 동아? 잘 잤어? 잘 잤어? 형은 안 깨웠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은 호텔 조식으로 시작합니다. 쌀국수랑 요거트 그리고 각종 채소랑 음식들 가져왔습니다. 저희 형은 오늘 아침 안 먹는다고 했었는데 배가 고팠는지 같이 또 합류를 했습니다. 이제 여행이 정말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 저는 아침에 현지식을 먹고 싶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호텔 조식 안 먹고 다른 걸 사 먹긴 너무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호텔 조식 야무지게 챙겨 먹었습니다. 오늘의 복장은 첫날 담시장에서 위아래 한 벌로 4,900원에 구매한 옷을 입고 나갈 겁니다. 이제 베트남에 며칠 있다 보니 3보 이상은 그랩을 타는 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랩을 타고 환전소에 와서 바로 환전을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관광지는 나트랑 대성당입니다. 성당이 보이는 쪽 왼쪽으로 가면 입구가 보이는데요. 이곳은 입장료가 없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지만 앞에서 기부금을 받습니다. 사실 기부금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내는 거지만 강제성이 짙은 편입니다. 사실 기부금의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당 1만 동, 한화로 500원 정도인데요. 금액을 떠나서 입장료가 무료인 줄 알고 왔는데 500원을 내라고 하니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최저가를 찾아서 들어갔더니 알고 보니 배송료가 한 개당 10,000원씩 붙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부금을 반강제적으로 받을 거라면 차라리 입장료를 받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기부금을 내고 저희는 입장을 합니다. 나트랑 대성당은 1928년에 착공되어 1933년에 완공된 카톨릭 성당입니다. 당시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성당의 건축 양식도 프랑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고딕 리바이벌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아무튼 나트랑 대성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성당 앞에서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성당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들어갈 땐 모자를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성당 안에 들어와서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 내부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성당 구경을 마치고 나와서 밖에서 부모님 사진 몇 장 찍어드리고 저희 가족은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성당을 나오면서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곳 화장실은 돈을 또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성당에 안 좋은 리뷰들이 좀 있었습니다. 입장료는 안 받는데 기부금이 강제고 화장실은
또 유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트랑 대성당을 많이 찾는 이유는 아무래도 나트랑은 관광 도시보다는 휴양지에 가깝기 때문에 구경할 수 있는 관광지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관광지로 접근하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종교시설로 접근하면 꽤나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 가족이 방문한 곳은 롱선사인데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반겨주는데요. 뭔가 동남아 특유의 사원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끼리 기념사진 한 장 찍습니다. 이 롱선사의 보존불상을 보려면 152개의 계단을 전부 올라야지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더운 날씨에 계단을 전부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선주교보다 여기가 더 볼 게 많네. 가까워. 아, 조심. 아, 셋, 네, 됐어요. 그리고 정상까지 올라왔으니까 사진 몇 장 찍었습니다. 롱선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롱선사는 원래 담롱띠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나 1900년 태풍으로 파괴된 후 현재 위치로 이전되었고요. 이 사원은 베트남 항불 저항에 참여했던 티긍 오찌 스님에 의해 1886년에 세워졌으며 이후 여러 차례 복원과 확장을 거쳤습니다. 특히 사찰의 언덕 위에 위치한 대형 자불상은 나트랑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랜드마크로 24m 높이로 장엄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롱선사는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입장할 때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입장료가 아니라 롱선사 꼭대기까지 오토바이로 픽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굳이 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코코넛을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가격은 25,000동, 한국 돈으로 1,300원입니다. 오늘 따온 것처럼 싱싱해 보이는 코코넛이 바닥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 찾으라고 오케이. 잠깐만. 이건 시원한 데서 갖고 왔나봐. 이거 약간 그 수박 다 썰어가지고 냉장고 통에 보관하잖아요. 그거 나무물 맛있는 맛인데? 아니요, 맛있어. 미지근해. 코코넛을 마셔보니까 겉에는 차가워가지고 되게 시원하겠다 했는데 겉에만 차가웠고 안은 미지근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코넛칩, 코코넛 과자 같은 건 좋아하는데 코코넛 워터는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롱선사도 종교시설이지만 볼 것도 있고 좋았습니다. 진짜. 120 kilogram. Wow, 120. Hey. Wow. That's good. No. 그리고 이 기사님은 계속 말을 걸어주셔서 되게 재밌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Mobile Vietnam. Very courage. 오토바이가 씩씩 다녀서. Busan, Seoul, what's your friend? 서울에서 왔다고 그래요. From Seoul. Busan, Incheon. Seoul. Ah. 코리안 왔었나 보고 물어봐. 아하. City Nha Trang. Name Korean, city. Korean pizza. Uh-huh. I know. 안녕. Do you have marriage? 형 결혼했냐고. My family. 패밀리. One girl and three baby. 투 베이비. Three baby. 오. 있다고 저녁. 그러니까 투 베이비라자. You have many children. Three children. 뭐래? Yeah, you have three baby. three baby. Happy. Family happy. And your father, mother, two baby. You have three baby. 투 베이비. 셋은 나라잖아. 기사님과 수다를 떨면서 오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 근처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관광지는 포나가르 사원입니다. 한 사람당 입장료는 30,000동, 한국 돈으로 1,600원입니다.
이곳의 입장권은 플라스틱 카드로 되어 있는데요. 지하철 개찰구 같은 곳에 카드를 넣고 입장을 합니다. 푸나가르 사원은 기원전 781년에 세워진 참족의 유적으로 힌두교의 신 앙보나가를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사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25m 높이의 주탑인데요. 웅장하고 거대한 모습이 멋있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나서 저희 가족은 혼촌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처음 이름을 들었을 때 마치 제주도에 있는 지명 같더라고요. 아무튼 혼촌곳도 입장료가 있는데요. 3만동, 아까와 똑같이 1,600원입니다. 그리고 입장하기 전부터 시원한 바다가 보이는데요. 여기만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까 푸나가르 사원처럼 카드를 넣고 개찰구를 통해 입장을 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작은 연못이 있는데 이 건물이랑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예뻤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니 악기들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뭔가 연주를 하는 것 같아서 잠깐 있었더니 사람들이 앉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공연이 시작됩니다. 맑은 소리가 나는 타악기 연주였는데 통통 튀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악기를 바꿔서 연주를 하시는데 저는 이 악기가 신기했습니다. 손뼉을 쳐서 연주를 하더라고요. 입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연이라 좋았고요. 시간대가 맞으면 바로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공연을 보고 나와서 옆에 있는 카페로 이동을 합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지나가는 길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호떡같이 납작하게 누워있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지만 혹시라도 밟힐까봐 걱정되더라고요. 카페에서 보이는 바다 뷰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마치 동해바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닷물이 정말 맑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뗏목 같은 걸로 건너가는 분들이 보이는데 덤앤더머 같고 청춘이다 싶어서 웃겼습니다. 혼촌곳의 카페도 앉자마자 물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차 같은 걸 주더라고요. 얼마나 목말랐는지 물이 나오자마자 다 마셔버렸습니다. 저는 뭘 시킬까 하다가 딸기 바나나 쉐이크를 시켰습니다. 음료수에 라임 꽂아주고 체리 같은 거 꽂아주고 무슨 회오리 빨대까지 꽂아주니까 휴양지 왔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음료 맛은 조금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눈앞에 있는 혼촌곳, 눈앞에 두고 가지 못했습니다. 혼촌곳을 들어가려면 3만동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분명 입장권을 구매하고 들어왔는데 별도로 받는다는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음악 듣는 전시관이 3만동이고 또 혼촌곳을 내려가는 것도 3만동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혼촌곳 바다까지 포함된 가격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저희가 카페만 이용하고 바다에 내려가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카페만 이용하는 건 입장권이 없고 그냥 음료만 구매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착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몰랐고 금액은 1,600원밖에 안 하지만 또 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이 아까워서 그냥 택시 타고 이동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죠. 저희 가족은 피자를 먹으러 왔습니다. 부모님께서 계속 베트남 음식을 드셨더니 이번엔 좀 다른 음식을 드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곳은 나트랑에서 유명한 피자집입니다.
저희가 주문한 피자가 나왔습니다. 반반 피자로 시켰는데요. 메뉴판이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뭐가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리뷰에 있는 거 보면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그림이랑 똑같은 거 찾아서 디스 하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두같이 생긴 치즈를 종업원분이 썰어서 주시는데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제가 베트남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친절했습니다. 피자는 화덕 피자고요. 도우가 살짝 짭조름하게 간이 돼 있고 얇은 신 도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피자는 맛이 괜찮았지만 토핑이 좀 적고 피자가 전체적으로 짭짤했습니다. 그래서 맥주랑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적인 양은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났는데도 조금은 허기가 지더라고요. 저희 가족 기준으로 한 사람당 한 판씩은 시켜야 배가 좀 부르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앞에 있는 바다에 왔습니다. 나트랑 바다는 볼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파란 해변과 모래 위에 드리워진 야자수 그림자, 그리고 빌딩 사이로 보이는 야자수 나무에 달린 코코넛까지 모든 게 다 예쁩니다. 그리고 걷다가 보인 해피비치, 낮에는 손님이 별로 없는데요. 밤에는 손님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과 음료를 팔기 때문에 바다를 보며 한잔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를 거닐다가 저희는 택시를 타고 숙소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관광지를 4곳이나 둘러봤기 때문에 당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망고를 먹을 거예요. 오늘 큼지막하게 썰어줬네. 어제 샵에서 준 건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설탕 뿌렸나? 다라가 작으니까 더 맛있나 봐요. 원래 맛있네. 맛있어. 그게 진짜 맛있긴 하더라. 어제 먹은 게. 그리고 어제 사놓고 남았던 반미도 먹을 건데요. 냉장고에 보관해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는 제로콜라입니다. 반미니까 반씩 나눠서 먹을 겁니다. 먹기 전에 주스님들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어제 구매하자마자 먹었을 때는 굉장히 바삭바삭했는데요. 대신 빵이 부드러워져서 먹기는 편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도 아까 피자로는 배가 안 차서 반미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미 맛있게 먹고 나서 마무리로 망고 먹으니까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후식으로 첫날 롯데마트에서 구매했던 베트남 과자들 먹을 겁니다. 왜? 베트남 과자 하면은 코코넛 과자만 먹어봤는데 다양한 과자들이 맛이 괜찮았고요. 무엇보다도 가격들이 저렴해서 더 좋았습니다. 당 보충을 마치고 나서 해변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머 이거 뭐야? 아까랑은 다른 곳이야. 와 그늘지고 좋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이 한 80%, 90% 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희 가족도 물놀이를 하러 왔습니다. 난생 처음 해외 바다에 발을 담궈보네요. 뜨거운 베트남 날씨와는 다르게 물은 살짝 차가웠지만 금세 적응이 됐습니다. 모래사장이 있어서 그런지 바닷물은 그렇게 맑진 않았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덜 찍었어도 됐겠어요. 아까 우리 있을 때부터 딱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시간. 왜요? 물이 꽉 들어. 좋네, 다 바닷가. 좋죠. 사람 구경도 하고 물도 놀고. 또 와? 또 와야지. 왜 준비 운동 하려고요?
진짜 바다는 물 언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진짜 얼마 만에 물놀이 하는 건지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첫날부터 바다에서 놀았어야 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수평선 위로 보이는 곳은 빈펄랜드인데요. 살짝 노을진 하늘이랑 푸른 바다가 한 선상에 놓여 있는 게 참 예쁘더라고요. 원래 씻겠네. 아. 1시간쯤 노른 것 같은데 벌써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저녁도 먹고 해야 돼서 숙소로 돌아갑니다. 근데 베트남은 해가 빨리 지는 것 같습니다. 금세 어두워졌네요. 근데 제가 핸드폰을 방수 케이스에 넣어놨더니 빛번짐이 생기면서 뭔가 더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오토바이를 타던 고양이를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까만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는데요. 이 녀석은 완전 개냥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지는데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다니는 거라 고양이를 조금만 쓰다듬었지만 아마 혼자 왔었으면은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쓰다듬었을 것 같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바로 씻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갈 겁니다. 정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저녁을 먹으러 갈 곳은 호텔 바로 앞에 있는 식당입니다. 나트랑 맛집을 찾고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숙소 앞에 맛집이 있더라고요. 와, 근데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식탁에 음식을 가득 쌓아놨더라고요. 뭔가 마치 센가치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자리를 잡고 음식을 시킬 건데요. 메뉴판이 한글화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첫 번째 메뉴는 분자입니다. 저는 살면서 분자를 처음 먹어보는데요. 뭔가 소고기 스튜에 쌀국수가 곁들여 나온 것처럼 생겼습니다. 분자에 들어가는 고기는 삼겹살이랑 완자가 있는데요. 저는 삼겹살이랑 쌀국수 싸서 먹을 겁니다. 액젓 소스에 찍어 먹는데 새콤달콤하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의외였던 건 삼겹살보다 완자가 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타이거 맥주 한잔 해줬습니다. 이번 베트남 여행에서 맛들린 모닝글로리 볶음, 파인애플 볶음밥, 고기 스프링롤 시켰습니다. 우선 모닝글로리 볶음부터 먹었는데요. 특별한 양념이 된 것 같지 않은데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사실 생김새나 이름만 놓고 보면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롤 먹었는데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맛있었습니다. 중간에 타이거 맥주로 느끼함 한번 씻어주고요. 그리고 파인애플 볶음밥 먹어보겠습니다. 파인애플 볶음밥은 비주얼이 되게 좋았는데 맛은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삭해 보이는 오징어 튀김이랑 반새우 그리고 모닝글로리 볶음 하나 또 시켰습니다. 오징어 튀김은 보이는 것처럼 바삭하고요. 오징어도 촉촉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새우도 먹었는데 소스 촉촉하게 찍어서 먹으니까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쌀국수도 시켰습니다. 고기가 제법 푸짐하게 올라가 있고요. 야채까지 넣으니까 더욱 풍성합니다. 마무리로 쌀국수를 먹었는데요. 쌀국수는 면도 잘 삶아졌고 국물도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맛을 안 좋아하는데 달큰한 맛이 좀 더 적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쌀국수 몇 번 안 먹어봤지만 한국에서 먹은 것까지 포함해서 여기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도 정말 많아서 마음에 들었고요. 야채도 신선해서 좋았습니다. 4인 가족이 실컷 먹었는데도 119만 3천 동이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6만 5천 원이죠. 정말 저렴합니다. 그래서 처음 가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음식을 쌓아놓고 먹나 했더니 그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솔직히 숙소 앞에 붙어있는 가게라서 퀄리티나 맛에 대해서 기대는 없었는데 베트남에서 먹은 음식점 중에서 여기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문한 곳은 발 마사지 샵입니다. 오늘도 마사지를 받아야겠죠? 자리에 앉으니 코코넛 과자랑 귀마개 그리고 물을 줬습니다. 또 뜨거운 안대를 줬는데요. 저는 촬영을 해야 돼서 안대를 쓰지 않았습니다. 발 마사지 전에 발을 한번 씻어주고 그 다음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일을 발라서 발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발 마사지는요, 내일 받을 마사지까지 포함해서 제일 별로였습니다.
힘이 없으신 건지 힘이 빠지신 건진 모르겠지만 더 세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사지가 끝난 뒤에 숙소에 돌아와서 스스로 발 마사지를 해봤는데 그게 훨씬 더 시원했습니다. 일단 저는 별로였고요. 형이랑 아버지는 그냥저냥 괜찮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좋았다고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각질 제거까지 포함해서 받으셨는데 각질 제거를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족끼리 마사지 잘 받았고요. 오늘 하루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쌀국수랑 야무지게 가져왔는데요. 제가 실수로 스리라차 대신 케찹을 넣어가지고 얼른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추가로 샐러드랑 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야채가 없으면 섭섭합니다. 그리고 디저트는 빵이랑 치즈, 요거트 모두 다 한 번에 가져왔습니다. 우선 샐러드 먼저 먹어주고요. 그리고 오늘도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이 호텔 조식이 무난무난하게 맛있어서 계속 먹어도 질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디저트로 과일 가져왔는데요. 맨날 얼려있던 패션후르츠만 보다가 얼지 않은 패션후르츠 봐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체크아웃하기 전에 호텔 루프탑에 있는 수영장에 가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댓글에 수영장 안 가냐고 하셨는데 오늘 갑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돈을 방수팩에 챙겨왔습니다. 저는 사실 살면서 루프탑 수영장은 처음 와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괜히 부끄러웠습니다. 와, 근데 수영장 와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수영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영장 물은 시원하고 햇빛은 뜨거웠습니다. 루프탑 수영장은 40층에 있는데요. 고층에서 바라보니 도시가 한눈에 다 보였습니다. 어제 바다에서는 발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오늘은 발이 투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세워놓고 기념 영상도 찍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수영장을 안 좋아하셔서 오시지 않았고 아버지는 덩달아 안 오셨고 그리고 형은 가기 싫다고 해서 저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혼자 가는 게 부끄러워서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경치가 예술입니다. 그리고 수영을 하다 잠시 밖을 봤는데 어제 갔다 온 롱선사도 보입니다. 부모님은 안 오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두 분 다 올라오셨습니다. 부모님이 와서 신난 저는 잠수쇼를 합니다. Walruses rule in a weight class of their own. They dive 100 meters deep into the frozen seas, withstand temperatures plummeting to as low as minus 35 degrees Celsius, and they're tooled up to the teeth. 4박 6일 동안 묵었던 숙소에서 나와 체크아웃을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호텔에선 짐을 맡겨주기 때문에 짐을 맡겨서 나갈 겁니다. 사실 베트남 하면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요. 오늘은 거길 갈 겁니다. 그동안 유튜브로만 많이 접했었는데 실제로 가게 돼서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문하는 곳은 어디냐? 바로 베트남 이발관입니다. 여기도 방문해서 설문조사 했고요. 간단하게 짐 맡기고 케어 받으러 갑니다. 처음에 방에 들어갔을 때 불이 꺼져 있어서 나중에 불 켜주겠거니 했는데 불을 안 켜주더라고요. 약간 어두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데 밝은 분위기에서 했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상의 탈의를 해가지고 너무 얼빡샷으로 나오는데요. 부담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지금 면도부터 해야 돼가지고 불을 킨 상황입니다. 얼굴에 있는 잔털부터 수염까지 깨끗하게 밀어줍니다. 저는 수염이 별로 없지만 수염이 많은 남자의 경우에는 정말 꼼꼼하게 해줍니다. 면도를 마친 뒤에 얼굴을 닦아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염이 거의 없어서 잔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얼굴 마사지를 해줍니다. 보통 남자들의 경우에는 얼굴 마사지가 없고 면도를 좀 더 공들여서 해줍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면도도 받고 마사지도 받아서 좋았습니다. 얼굴 마사지로 볼살 털기도 해주고요. 그리고 뒷목이랑 얼굴 마사지도 해주는데 얼굴이 터질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얼굴에 오이팩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귀를 파줍니다.
오이팩도 하면서 귀도 파주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귀 파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이비인후과 의사분들께서 항상 귀 파는 건 조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가족 모두 별탈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 파주는 건 정말 선수처럼 잘 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귀를 판 뒤에 손톱을 깎아주고, 그리고 네일 파일로 손톱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손톱 다음엔 발톱이죠. 발톱도 깎아주시는데요. 근데 이거 불 켜고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톱 발톱 다 깎고 난 뒤에 손목 마사지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손 마사지도 받았고요. 그 다음 손가락 마사지까지 아주 병뚜껑 따듯이 받았고요. 그 다음엔 또 발 마사지입니다. 와, 근데 제가 충격받았던 게 어제 받았던 발 마사지보다 여기가 훨씬 더 시원합니다. 심지어 어제 받은 발 마사지는 발 마사지 하나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면도부터 얼굴 마사지, 손 마사지, 등 마사지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여기가 더 시원하게 해줘서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체구와는 달리 엄청난 힘으로 마사지를 해주는데 저는 마사지 받으면서 계속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코스의 마사지가 있다 보면 어느 하나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등 마사지도 받았는데 그건 못 찍었고요. 그 다음 머리를 감고 머리까지 말려줍니다. 저는 평상시에 머리를 잘 안 묶고 다니는데 머리를 이렇게 묶어주셨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나오면 차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물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 두 가지 주의사항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지우게 되기 때문에 일정이 끝난 뒤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방을 따로 얻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모두 한 방에 들어갔는데 상의 탈의를 하고 이러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만족스럽게 케어를 받았고요. 정말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순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격은 36만 동, 한국 돈으로 2만 원 정도였는데요. 10% DC 받아서 한 사람당 18,000원에 케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나왔는데요. 리뷰를 찾아봐도 어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가게에서 나온 터라 덥기도 하고 해서 그냥 아무데나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들어온 곳도 에어컨이 안 틀어져서 더운 곳이더라고요. 근데 막 들어오긴 했는데 뭘 시켜야 할지 모르겠고 해산물은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음식 위주로 시켰습니다. 오징어 튀김인 줄 알았는데 꼴뚜기 튀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모닝글로리 볶음 2개 시켰고요. 진짜 큰일 났어요. 모닝글로리에 맛들렸습니다. 그리고 공깃밥도 시켰는데요. 요게 500원입니다. 엄청 싸죠? 그리고 해물라면 시켰는데 해물이 그렇게 많이 들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적당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새우 한 3마리랑 전복이랑 오징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면은 살짝 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조개 볶음 시켰습니다. 우선 라면부터 먹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많이 퍼져 있고 불어 있는 상태지만 라면 맛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은 꼴뚜기 튀김인데요. 굉장히 바삭바삭하고요. 안에 있는 꼴뚜기가 통으로 들어있어서 식감이 더 좋았는데 대신 먹기는 살짝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모닝글로리인데요. 정말 실패가 없는 메뉴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 돌아오면 모닝글로리 볶음 만들어서 먹어야지 했는데 재료 구하는 게 쉽지 않고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구매해야 되다 보니까 자꾸 미루게 되는데 조만간 한번 또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면에 밥까지 말아서 땀 뻘뻘 흘리면서 먹었습니다. 와,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처음에 큰 얼음 하나 들어있었는데 그게 다 녹아서 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콩카페에 왔습니다. 콩카페도 진짜 몇 번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콩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했습니다. 이 더운 날 왜 테이크아웃을 하나 싶지만 그래도 베트남 떠나기 전에 한번 바다는 더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가족들한테 바다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떠나는 날이 베트남에서 축제를 하는 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보던 노점상이랑 부스들이 엄청 생겼습니다. 오늘 축제하는 날인가 보네. 와, 마지막으로 보는 나트랑 바다, 노을이 살짝 져서 정말 예쁩니다. 저는 노을이랑 바다를 참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거 2가지가 같이 공존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원한 코코넛 스무디인데 다 녹아버렸습니다. 걸어오는 동안 녹았더라고요.
그래도 다 녹진 않아서 살짝 묽어진 코코넛 스무디를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공연장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 이 모든 소리가 하나의 음악 같았습니다.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멍 때리다 보니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갑니다. 베트남 첫날의 1시간과 마지막 날 1시간은 같은 시간이지만 가치가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머무르고 싶은 마음을 참고 자리를 떴습니다. 조금이라도 나트랑을 좀 더 둘러보고 싶어서요. 오늘은 축제를 하다 보니까 도로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도로를 가득 채우던 오토바이들이 사라지니까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바로 앞에 있는 쇼핑몰에 왔습니다. 쇼핑몰도 구경하고 오락실에도 와봤는데요. 조금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이상한 뽑기 같은 게 뽑기 안에 들어있는데 요거를 모아가지고 경품을 바꿀 수 있는 거더라고요. 와, 근데 어떤 분들 잭팟 터진 것 같았는데 종이가 막 우르르륵 하면서 막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아무튼 쇼핑몰 구경 마치고 축제하는 거 구경하러 왔습니다. 사실 이게 뭐하는 축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트랑에서 꽤나 큰 규모의 축제인 것 같더라고요. 도로도 통제하고 공안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먹거리 부스들이 있었는데요. 음식에서 나오는 열기랑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나오는 열기가 더해져서 엄청 더웠습니다. 근데 음식은 참 맛있어 보였고요. 조금 덜 복잡하고 사람만 적었어도 분명 사 먹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한쪽에서는 한국 분식을 팔더라고요. 떡볶이를 베트남에서 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거기다 김밥이랑 한국식 핫도그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재 같은 거랑 옆에는 전갈도 팔았습니다. 간단하게 축제 구경을 마치고 저녁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요. 도로를 통제한 탓에 도로에 오토바이들이 넘쳐났습니다. 평소보다 교통량이 늘어서 길을 건너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저녁은 반미판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있고 간편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반미를 포장해서 저희는 콩카페에 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순간 하고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베트남의 대부분 카페들은 외부 음식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음료는 찹쌀 스무디입니다. 이따 비행기에서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커피 안 들어간 걸로 시켰습니다. 오늘 시킨 반미는요, 소고기 치즈 토스트 반미고요. 가격은 45,000동, 한국 돈으로 2,400원입니다. 그리고 안에 재료도 푸짐하게 들었고요. 치즈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거리세요? 소고기 토스트 반미를 먹어봤는데요. 지난번에 먹었던 기본 반미보다 훨씬 더 맛있고 촉촉합니다. 그리고 치즈랑 소고기가 들어서 식감이 더 좋았습니다. 가격이랑 맛은 소고기 치즈 토스트 반미가 훨씬 맛있지만 저는 기본 반미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가격도 엄청 저렴하고요. 그리고 찹쌀 스무디 먹어봤는데요. 찹쌀맛 나는 진한 배지밀 스무디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옆에서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비행기 시간이 되기 전까지 콩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희 가족은 숙소로 돌아갑니다. 호텔 로비에 와서 남은 잔돈들을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호텔 맞은편에 있는 마트에서 음료수랑 물, 선크림을 샀습니다. 그리고 짐을 찾고 그랩을 불러서 공항으로 갑니다. 근데 며칠 안 있었는데도 나트랑에 정이 많이 들었는지 떠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떠나야죠. 안 그러면 불법 체류자. 시간을 보니 오전 1시입니다. 나트랑에서 새벽 2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가족끼리 처음으로 보낸 해외여행,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4박 6일 동안의 좋은 추억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 밥입니다. 저희 비행기는 이제 청주 공항에 도착합니다. 아직 영상 다 안 끝났으니 자리에 앉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더바더 젠틀맨. 청주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5시간 동안 잠을 통 못 잤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도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운전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주무시더라고요. 손님 무서우세요? 네, 농담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차에서 잘 안 주무십니다. 새벽 2시에 비행기를 타서 대전 쿠우쿠우에 11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통 여행 복귀하는 날 가볍게들 먹잖아요. 근데 갑자기 쿠우쿠우가 땡겨서 해장국을 뒤로 하고 쿠우쿠우에 왔습니다. 저는 우선 야채가 들어간 연어 샐러드부터 접시에 담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건 샐러드랑 새우볶음밥 그리고 초밥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가족들이 가져온 접시들입니다. 올해 참 잘 만든 습관, 식사 전에 야채부터 먹기, 이거 진짜 좋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혈당에 정말 좋기 때문에 항상 밥 먹기 전에 야채 먼저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광어초밥 먹고요. 그 다음 연어초밥. 와,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타코그남, 촉촉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식스타임 초밥, 그리고 홍민호 초밥, 살도 탱글탱글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훈제 연어 냠냠. 그리고 또 연어에다가 김 싸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체감상 쿠우쿠 영상을 200번 올린 것 같은데 어떻게 올릴 때마다 쿠우쿠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지 그게 참 신기합니다. 무튼 두 번째 접시는 샐러드 가져왔고요. 그리고 완전 상반되는 딥해 보이는 요리들 가져왔습니다. 닭갈비, 크림 파스타, 피자, 꼬바로우, 치킨, 볶음 우동 가져왔습니다. 거기다가 고추 잡채 얹은 볶음 우동도 가져왔습니다. 중간에 또 프레시하게 샐러드 먹어주고요. 저 위에다가 눈꽃 치즈 뿌려 먹었더니 더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크림 파스타 먹어봤는데요. 요거는 쏘쏘. 아, 이날 또 볶음 우동은 아쉽게도 맛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자 한 조각 먹어주고요. 그 다음 치킨도 한 조각 먹어주고 그 다음 고추 잡채 먹었습니다. 고추 잡채는 맛있습니다. 보통 여행 갔다 온 날 잘 못 먹는데 저희 가족 베트남에서 쫄쫄 굶었는지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일들 가져왔습니다. 뭔가 베트남에서 먹은 것보다 다채로운 느낌? 착각이겠죠? 그리고 저는 케이크랑 도넛이랑 초밥 몇 개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로 케이크들 먹고 있는데 크림이 생각보다 부족한 것 같아서 와플 코너에 있는 크림 퍼다가 발라 먹었더니 훨씬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쿠우쿠에서 정말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 저희 형은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도 제가 안전하게 가족들 모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번에 제가 빨리 영상 올린다고 했고 좀 늦어졌죠.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저도 빨리 올리고 싶었는데 참 그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항상 기다려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신 주스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한유주였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We crossed over